역사상 유례 없던 5년 동안의 집값 폭등 그리고 양극화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좀 양극화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5년 동안 집값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약간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또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좀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과연 여기서 또 더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지금 집값이 지금 단기적으로 5년 동안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올랐는데 과연 여기서 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건가? 과연 여기서 더 집값이 더 오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금 뭐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 무주택자분들 과연 지금 이 시기라도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나? 아마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 오늘 강의 보시고요.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극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양극화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 한 채 값이면 6개 광역시에서 두 채 산다. 현 정부 들어 가격차 10억 돌파.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79.8% 오를 때 서울 중형 아파트 가격 100% 치솟다. 그러니까 지금 6개 광역시와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6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월 달과 그 다음에 2022년 3월 달, 그러니까 5년 동안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이제 6개 광역시 같은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가 4억 6천 정도의 이제 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갭 차이가 10억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이제 많이 해보면 지방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쪽에다가 좀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는 이런 상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런 양극화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거예요. 약간 좀 불안 심리가 좀 있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차라리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디예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안전한 지역에 자산을 파킹하려는, 그러니까 자산을 옮기고 싶다라는 대답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표로 보듯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 자, 근데 이렇게 양극화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그죠? 양극화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먼저 한번 뭐 그냥 주변물을 보면 이게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한 게 있지만 그동안에 거의 제로금리였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이제 저금리였죠. 제로금리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또 통화량이 증가를 하니까 어때요?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이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이 광의의 통화량이 2020년부터 보면 어때요? 계속 드라마틱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통화량은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상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또 원하는 지역은 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 뭡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실패를 했던 게 주택이라는 시장은 양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양으로만. 양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 인프라가 좋고 교육 여건도 좋고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높고 그 다음에 직지 근접성도 좋고 이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었으면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질 좋은 주택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주택 가격이 폭등은 안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지역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던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 자,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이는 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규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세금을 규제를 하고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 때문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 거죠. 양극화가. 자, 그럼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더욱더 계속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5월 11일 이후에 우리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번에 발표가 났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물건들을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홀딩을 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지역부터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인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잠겨버리는 겁니다. 잠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은 매도를 안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규제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면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LTV 요건도 지금 상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도 지금 상향이 되게 되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양극한 더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예,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갈아타기를 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상담에 오셔서 아니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아니면 방송 통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지금 갈아타기 언제 해야 되냐. 근데 보통 갈아타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나은 입지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 상급지로 가는 이유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이 적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갈아타기는. 그럼 내가 보통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되면 갈아타기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걸까?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체감하시기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를 내는 연구소에 따라 더 틀리겠지만 보통 뭐 서울의 집가가 다 100% 이상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서울 집가 지금이 고점일까?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 집가 10주간의 내림세 적고 이제 보합으로. 그래서 이제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4월 전망치는 10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회복한 101.1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집가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요지부동이는 거래량이 지금 반전을 보인다.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강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37건으로 집계 초반에 이미 2월 거래량 805건을 넘겼다. 예. 특히나 지난해 서울의 집가 상승을 주도했던 서초구와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도봉구에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나 이런 지역들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에서 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지금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은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파트 공급량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도표 여러분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서울에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이요. 보통 45,000가구에서 한 47,0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한번 도표 보세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서울에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거죠.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정말로 안정시키고 하향 안정화를 시키려면요.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대출 규제하고 세금 규제하고 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못 사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시장에 맡기되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량이.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을 찾아서 옮기는 겁니다. 부동산도. 안전한 지역에 내 자산을 옮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 수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지금 재건축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 활성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무화주택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자율정비 사업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재개발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투자 수요들이 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극화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주택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일대일 이제 이제 프리미엄 상담 통해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도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지금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 더 기다려야 되냐? 지금 사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매입하세요. 그나마 지금이 매수인이 좀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물가 오른다, 물가 상승 높아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뛰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 원자재 값이나 하다못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매일 그 식사하시잖아요. 음식점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다음 하다못해 기름값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방어를 하려면 내가 실물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물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통화량은 또 계속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어차피 공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매입을 못했다라고 치면 이거 오르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내가 여기서 매입을 하셨어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또 우상향이 될 건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좀 리스크를 지금 크게 안고 있는 게 그동안 4,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시장에 편승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편승을 했었으면은 내가 내 자산도 많이 올라가면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용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느끼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애에는 이제 내 집 마련 못한다. 이렇게 내 생에 그 집 사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한, 더 좋은 입지로 가기 위해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아질수록 내가 당연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공급이 없는 지역은 시간을 지나면 어차피 우상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이 모이면 되도록이면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집 마련.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무주택자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정책의 틈새를 노려야죠. 자, 그럼 정책의 틈새가 어떤 거냐? 지금 재건축도 규제화나 되는 거고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도 활성화되면 내 자산 내에서 앞으로 뭐 재건축 같은 데 좀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그나마 좀 리모델링이 만약에 같은 지역 내 리모델링 아파트는 조금 싸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것도 안 되면 앞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입지에 내가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서울 도심에 한 1억 전후로 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서 내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데를 내가 맞춰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리모델링도요, 만약에 우리가 1기 신도시 앞으로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거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만약에 분당이 힘들면, 분당의 가격이 비싸면 주변에 있는 같은 1기 신도시인 중동이라던가 삼본이라던가 이런 지역도 가능한 거잖아요. 내 자금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책의 틈새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못 사요. 그렇죠? 너무 가격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 잘해서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 안 묻어두고 투자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이
키우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님 주변에 지금 많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다면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에 선점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소액으로. 자, 그래서 본인 자금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면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충분히 내가 찾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사실 근데 부동산인 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경험치예요. 한 번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게 처음에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저희 그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좀 도움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